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세요. 통로. 제가 여기 지금 화살표를 그려드리고 있잖아요. 화살표.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파일에서 프로그램까지 데이터가 흘러가요. 그럼 이게 인풋이냐 아웃풋이냐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인풋 스트림이에요.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에서 읽어드린다? 그러면 파일 인풋 스트림. 메모리에서 읽어드린다? 그러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있는 리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일단 메모리에까지 올려놓은 내용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까지 올려놓으려면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릴 수 있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풋 스트림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건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파일에서 써야 돼요. 파일에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근데 파일에다가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요. 프로그램은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메모리에다가만 라이트를 해주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그 내용이 다시 파일에까지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생각하시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통로를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떠한 작은 통로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호수 같은 거를 연결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호수도 여러 개를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스트림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파일에서 어떤 그 데이터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고 그 통로는 딱 여기까지밖에 나오질 않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그 다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호스 같은 그런 통로를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거쳐서 나온 내용을 보내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리드와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객체 이름들을 먼저 작성을 해보면은요. 우선 읽기에 대한 내용만 먼저 하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파일 인풋 스트림. 여기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 간단히 줄여가지고 in이라고만 할게요. in. 자, 일단 여기서 생성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생성자 호출하게 되면 try catch로 묶인다는 거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 선언과 생성자 호출하는 거는 따로따로 할게요. 자,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 게 뭘 만들 거냐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들 거예요. BIS를 만들 겁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 컨트롤 스페이스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임포트가 돼요. java.io.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자, 이거는 bin이라고 할게요. 버퍼드 인풋 이렇게.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인풋 줄여가지고 in이라고 쓴 거고요.
버퍼드 인풋, 이거는 버퍼드 인풋 줄여가지고 bin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읽기 위해서 필요한 객실이에요. 이거는 파일에서 직접 읽기 위한 스트링, 통로. 이거는 메모리에서 읽기 위한 통로. 그럼 write 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한 거예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아웃이라고 할게요. 아웃. 파일에 직접 쓰기 위한 통로. 근데 컴퓨터는 우리 프로그램은 파일에다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직접 쓰기로 했어요? 메모리에다 쓰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BOS.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B 아웃이라고 할게요. B 아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생성하는 순서예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 생성하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두 개의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먼저 만들 거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먼저 만들 거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파일에서 읽어야 되고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읽어드리는 것도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거. 그다음 최종적으로 라이트를 하는 것도 파일에다가 라이트 하는 거. 그래서 파일 인풋과 파일 아웃풋이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은. 그래서 생성자 new 파일 인풋 스트림. 여기다가는 문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 자, 문자열은 아까 우리 데이터 밑에 ratings의 DAT라고 하는 파일이었죠. 큰 파일 쓸게요. 큰 파일.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마우스 올리면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묶어주시고 주석은 투두 이런 거는 남겨둘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널이에요. 오픈 열려져 있는 순서대로 클로즈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반대로 클로즈를 해야 돼요. 그 반대로. 자,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오픈을 했으면 파일을 매개 변수로 해서 파일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파일 인풋 스트림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파일이 있어야 이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이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이 있어야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볼까요? 파라미터를 보세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의 파라미터를 보세요. 파라미터가 뭐라고 돼 있죠? 무슨 타입이라고 돼 있습니까? 인풋 스트림이라고 돼 있죠.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인풋 스트림. 상속관계. 제가 어제 이런 상속관계 말씀드리지 않나요?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아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한 게 있죠. 그게 변수가 뭐예요? in이잖아요. in.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된다? in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문서를 직접 보시는 거예요. 문서를 보고서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이냐? 그 파라미터 타입에 맞는 녀석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풋 스트림, 이거 다형성이죠. 변수를 인풋 스트림이라고 선언하면, 인풋 스트림도 넣을 수가 있지만 파일 인풋 스트림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클래스 시간에, 상속 시간에 다형성이라고 하는 걸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형성을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 인풋 스트림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풋 스트림 객체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다른 객체들도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파일 인풋 스트림을 넣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여기를 자동차라고만 선언을 하면 자동차 객체도 전달할 수가 있고 뭐 전기 자동차도 전달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사람이라고 파라미터를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선언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전달할 수가 있고 뭐 직장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냐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로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로즈 할 때는 얘를 클로즈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생성돼요. 인풋 스트림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들잖아요. 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를 닫아 주시는 거예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 점 클로즈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나와요. 그럼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서는 파일 인풋 스트림까지 닫지 않아도 돼요.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인풋 스트림 두 개 중에서 나중에 생성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하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그러니까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 통로가 있고 이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 여기에다가 연결한 통로가 있는 거죠. 이런 통로. 이게 파일 인풋 스트림. 그죠? 그래서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이 메모리로 가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가고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닫는 거는 어디를 닫아버리냐면 여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통로를 닫아버리면 이제 이쪽 통로가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까지 같이 닫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더 이상 여기서 흘러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닫아주는 거예요. 바깥쪽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는 클로즈하면 처음에 생성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로 닫아주는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따로 닫아주는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거 비슷한 구조를 스캐너가 이거랑 비슷한 구조예요. 이거 보기만 하세요. 우리 스캐너 사용할 때 보시면은요. new 스캐너 system.in 이렇게 했었거든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스캐너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스캐너를 사용하다가 스캐너.close로 호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인풋 스트림까지도 닫혀버려요. 스캐너를 닫는다라고 하는 이 동작이 스캐너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인풋 스트림까지도 같이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스캐너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그때 에러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캐너 사용하실 때는 그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읽기 위한 도구예요. 이 두 개가 있으면 파일에서 읽어드리고 메모리로 올리고 메모리에서 읽은 내용을 프로그램이 사용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BIN을 사용을 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사용을 해서 리드를 할 거예요. 리드를 할 거고요. 이제 반대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할까요? 메모리에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프로그램에서 write를 할 거예요. 어디다가 write를 할 거냐면 메모리에다 write를 할 거예요. 그 메모리에 write를 한 내용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파일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파일 이름만 알고 있어요. 무슨 파일에다 써라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어디에다가 써라. 이것만 알아요. 여기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파일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파일 이름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에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겠다.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곳에서는 최초 시작하는 곳. 그 다음에 write 할 때는 최종 목적지. 거기가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이 시작점이에요.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생성을 할 때는 파일이 시작이에요. 어떻게 쓰겠다? 여기다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은 아까랑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뭐 굳이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파일을 파라미터로 가지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냐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주시는 거냐? 아웃을 주시는 거예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가지고 무엇을 생성한다?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최초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먼저 만들고 파일 인풋을 만들었으면 그 파일 인풋을 가지고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든다. 그 다음에 write 할 때도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써야 될 곳은 어디냐면 파일에다가 write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만든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갖는 파라미터의 타입이 아웃풋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파일 타입이 아니에요. 파일 타입이 아니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웃풋 스트림의 하위 클래스인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보면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되고 누구를 나중에 불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파일 인풋 다음에 버퍼드 인풋, 파일 아웃풋 다음에 버퍼드 아웃풋. 요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클로즈도 마찬가지. 버퍼드 아웃풋만 클로즈를 하시면 돼요. 버퍼드 아웃풋을 클로즈하게 되면 그 버퍼드 아웃풋이 사용하는 아웃 객체도 함께 클로즈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성한 녀석들만 닫아주는 거예요. 얘를 닫으면 얘가 사용하고 있는 인풋 스트림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거고요. 얘를 닫아주면 얘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함께 클로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서야 읽고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읽을 준비가 된 거고요. 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코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파일을 read, write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익숙해지시기만 하시면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파일 이름이 있으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write를 할 거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인풋을 만들고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우리는 read와 write는 read 메서드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 B인이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할게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가 가지고 있는 read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읽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버퍼드 아웃 죄송합니다. 버퍼드 인풋이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가 가지고 있는 write 메서드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사용 방법은 버퍼드 인풋 스트림 객체가 가지고 있는 read 메서드의 사용 방법과 버퍼드 아웃풋 객체가 가지고 있는 write 메서드의 사용 방법은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사용 방법하고 똑같아요. 메서드 이름도 똑같고 메서드 사용 방법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 상속받았으니까. 전부 다 누구를 상속을 받았냐면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풋 스트림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를 상속받은 게 파일 인풋 스트림도 있는 거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메서드 이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는 메서드 이름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오버라이드. 이거는 메서드 오버라이드죠. 오버라이드. 그래서 사용 방법이나 메서드 매개 변수나 메서드 리턴 타입이나 메서드 이름이나 사용 방법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은 물론 다르겠죠.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동작하고요.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동작과 메모리에서 읽어드리는 동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었던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 측정까지 해볼게요. 시간 측정까지. 롱타임, 스타트, 타임. 아까 시간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system.current time 밀리스. 이게 시작 시간. 그 다음에 무한 루프 시작하시면 돼요. 무한 루프가 끝났을 때 엔드 타임을 측정하시면 돼요. 버퍼를 이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배열 버퍼 생성을 해야 되겠죠. 바이트 배열 하고서 생성하고요. 아까랑 똑같이 4 곱하기 1024로 할게요. 4096바이트. 그러니까 4kb씩 읽고 쓰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기를 시작하면 돼요. 이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죠.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보면 뭐가 있다? read가 있다. 메서드 이름을 보니까요. 메서드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어때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read 배열, 오프셋하고 렌스. 그쵸? 그러니까 사용 방법도 파일 인풋 스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배열, 버퍼만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동작은 자, 지금 여기서 에러 나죠? 이거 에러 나는 거는 IO exception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엇만 바꿔버리면 되냐면 여기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파일러 파운드 exception을 그냥 exception이라고만 해버리시면 여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동작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서 리드를 한 거기 때문에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 게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 거예요. 아까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읽어드렸는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읽어드렸는데 지금 하는 내용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녀석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얘기예요. 빠를 거다라는 얘기고 루프 종료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루프 종료 조건이 뭐냐면 리절트가 -1일 때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end of file일 때 end of file일 때 브레이크를 하겠다. end of file이 아니면 be out write. 자, write 메서드 보세요. write 메서드 보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int type 1바이트 write 하는 거, 바이트 배열 그대로 쓰는 거, 바이트 배열과 오프셋과 길이 length 주고서 write 하는 거. 사용 방법이 완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거는 세 번째 거 사용하시면 돼요. 버퍼 넘겨주고요. 0부터 시작하고요. 리절트 크기만큼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코드 보니까 이 코드는 어때요? 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랑 완전히 똑같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while문 위쪽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들만 보면 파일 인풋 스트림 먼저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만들어내면 읽는 동작은 똑같아요. 무한 루프 시작한다. 버퍼 만들어준다. 읽어드린다. 파일의 끝이면 브레이크하고 파일의 끝이 아니면 라이트한다. 이 내용은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read를 누구한테서 호출한다? 아웃이 아니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파일 인풋 스트림이 아니라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서 read를 호출한다. 그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write 할 때도 마찬가지. write 할 때에도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아웃에서 write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서 write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메모리에다가 write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성자 호출만 잘 하시면요. 생성자 호출만 순서대로 잘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코드들은 사실은 파일을 직접 사용할 때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더 하면 될까요, 이제? 스타트 타임하고 엔드 타임이 있으니까 경과 시간 계산하시면 돼요.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서 이것만 출력하시면 돼요. 네, 다 되신 분들은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0.1초도 안 걸렸죠. 0.07초가 걸렸어요. 0.07초. 그러니까 시간이 더 줄어들게 똑같은 4바이트인데 훨씬 더 적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코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다룰 거는 파일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다룰 거는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인풋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드나 라이트의 최종 목적은 파일이란 말이에요. 파일에서 읽어드리고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다가 통로를 하나 더 붙여주겠다. 뭐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통로를 더 붙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버퍼드 인풋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의 이름들 기억하고 계시면은요. 클래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생성하는 순서는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 읽어드리고 쓰고 최종적인 거는 뭐가 있어요?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파일이. 그죠? 그래서 그 파일 이름으로부터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요. 파일 이름으로부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 생성되어져 있으면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든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을 가지고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다. 그러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항상 파일 인풋과 아웃풋이 먼저고요. 거기에다가 붙여주는 게 버퍼드 인풋이나 버퍼드 아웃풋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고 나면 read와 write를 어디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자? 가장 마지막에 호출한 거.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버퍼드 인풋이나 버퍼드 아웃풋에 있는 버퍼드 인풋에서는 read, 버퍼드 인풋에서는 read, 버퍼드 아웃풋에서는 write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ead와 write가 다 끝났으면 무엇을 하면 된다? close를 하면 된다. close를 할 때에도요. 나중에 생성된 녀석들만 close를 하면 처음에 생성된 녀석들도 같이 클로즈가 돼버려요. 같이 클로즈가 됩니다. 이거는 자바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작성되어 있는 것만 클로즈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try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변수 서는 부분들이 쭉 있어요. 변수 서는 부분들이 있고 try가 있고 핵심이 되는 코드들은 전부 다 try 안쪽이에요. try 안쪽에서 생성자 호출하고 read하고 write하고 캐치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finally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finally에서는 close 하는 동작만 해주시면 돼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사용한 이 방식은 여러분들 뭐 동영상 파일이나 그 다음에 뭐 mp3 파일이나 이런 것들 복사할 때도 요 로직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파일 이름만 mp4, 뭐 mp3 이렇게 바꾸면 이게 뭐 텍스트 파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파일에서 한 바이트 읽는 거니까 그냥 파일의 내용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 문자가 있든 아니면 비디오의 내용이 있든 건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일 복사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예요. 복사하는 프로그램. 네, 질문 있으십니까?